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제이스 영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11월 14일 치러진 수능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수능 본 친구들이 영상을 볼 것 같진 않지만 대부분은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미리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라고 해도 이 풀어보고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똑같이 시간 제고 풀어보고 보시는 거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영상 찍는 게 15일 금요일 오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보고 하룻밤 지난 건데 어쨌든 뭐 이미 어제 저녁부터 기사에 나오고 있었죠.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총평을 해보면은 항상 저희 선생님 총평은 처음에 똑같죠. 어휘, 해석, 내용, 선택지 보시면은 단어 또는 문장 해석 또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선택지 고르는 것 전부 다 난이도는 중으로 봅니다.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항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되게 쉬웠다까지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냥 풀만했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건 역시 선택지잖아요. 선택지가 까다로우면 힘든데 몇몇 문항은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풀만했고요. 약간의 까다로운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했는데 근데 문제를 푸는데 지장을 주진 않았죠. 그 표현들을 무시하고도 웬만하면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막는 건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한 내용만으로도 웬만하면 문제가 다 풀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이번에도 빈칸 문항들이 좀 변별력이 높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빈칸, 그 다음에 문장 순서, 위치, 이 세 부류가 또 거기 이제 가끔 어휘 문제가 변별력 고난도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빈칸 문항들이 오답률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들어가 있는데 빈칸이야 항상 그랬죠. 특히 24번 이번에는 24번도 조금 그러니까 답을 고르기가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32번 33번 즉 이 세 문항이 선택지를 고를 때 추상적인 이해가 좀 필요했던 비유적인 표현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의외로 근데 올해 평가 문제가 계속 그랬죠. 25번 도표 문제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 43, 45번의 작문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 이거죠. 시간이 약간씩 실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측면이 있는데 그 실수 방지용으로 또 시간 걸리지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까다로운 거죠. 귀찮은 존재죠. 이런 것들을 이런 계속 추세인 것 같고요. 특히 듣기를 풀면서 목적, 심경이라든가 도표, 실용문 이런 거 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듣기 풀면서 마음이 급하면은 이렇게 실수가 나오기가 쉽죠. 너무 또 만만하게 풀면 안 되고요. 침착하게, 꼼꼼하게. 너무 급하게 풀어도 요즘은 이런 거 틀리죠. 자, 이런 게 저의 총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문제 중에 지금 15번 문항이 오답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풀어보셨던 것처럼 소피아에게 제기가 할 말 했는데 그 내용 보면은 콘서트에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으로 소피아의 경험으로는 조금 일찍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찍 가자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번하고 5번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2번을 보면은 Let's head out for the concert far in advance. 이거 모르면 또 약간 당황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head out이라는 거는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콘서트로 향하자. 멀리? 그 다음에 advance 발전? 이런 게 기초 어휘력이죠. 또 5번을 보면은 떠나는 게 어때? 콘서트로 일찍. 5번 같네? 트래픽. 차 막히는 거 피하려고. 이게 5번하고 2번 싸움이라는 거 보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듣기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일찍 가자까지만 보고 5번을 고르는 거죠. 하지만 이건 avoid traffic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어요. 5번이 아니고요. 2번을 보시면 far in advance. in advance는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그 다음에 far는 멀리? 아니고 far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처럼 훨씬 먼저 빨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답이 2번이 되는 거였어요. 의외로 이것도 많이 갈렸더라고요. 자, 이제 독해 문제 볼게요. 정답률이 높았거나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지문들은 답의 이유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 보면은 마라톤 대회 얘기가 나오죠. 일단 불행히도 하면서 벌써 분위기 깔아주잖아요. 날씨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downpour, 폭우가 내릴 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고 뭐 하여튼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힘들어 heavy rain 때문에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decide to cancel the race, 시합을 취소하기를 결정했다. 그래서 당연히 1번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은 처음에 발렌타인데이라서 피터가 concertain, 확신했죠? 그의 아내인 에이미가 love is surprise, 자기가 서프라이즈 준비한 걸 좋아할 거라고. 그 다음에 뭐 식당 예약 나오고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까지는 상황이 좋았잖아요. 불행히도 그의 미소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꽉 찼다 예약이 뭐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래서 2번은 골라야겠죠? 처음에는 확신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실망했더라. 물론 뒷부분에는 discourage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물론 내 앞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번 문장 보겠습니다. 지문 볼게요. 뭐 역시 어렵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형광펜 칠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답의 근거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거 말고 별도로 밑줄 쳐놓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줄 쳐놓은 애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문법이든 아니면은 표현이든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몇 개만 표시한 겁니다. 뭐 지금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universally, 보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at best, 그다음 pleasant break, 즐거운 휴식이라는 거예요. at best라는 말은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던데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at most도 유사한 형태를 띠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긍정일 때는 뭐겠습니까? 최선의 경우에 이거잖아요. 뒤에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껏해야 이겁니다. 베스트여봤자 이런 말이에요. 네, 긍정과 부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놈이니까 조심해야겠죠? 됐나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비디오 게임 하는 게 기껏해봤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잠깐 쉬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좀 가다 보면은 좀처럼 제공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의미 있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럼 부정적인 걸로 답이 가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정적인 거 있느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rather, 특히 rather라는 연결어 이런 거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rather나 instead 이라는 연결사들은 뒤에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desirable, 바람직해요.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는 거. 그 게임은 학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학습 결과와. 우리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므로 정답은 1번으로 가야 되겠죠. 게임 개발 얘기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학습 증진을 위해서. 그런 게임 있나? 옛날에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 학습용 게임 이런 거 뭐 조금 있었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 그냥 잠깐이죠. 특히 재미가 없으니까 오래 못 하잖아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보시면은 자, 21번이 지금 오답률 12, 정답률은 52%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 정도다. 지문을 볼까요? 위치, 아키텍트는 건축가죠. 건축가의 위치가 올라갔습니다. 라이즈의 과거죠. 로마 제국 시기 동안에 올라갔어.
as 왜냐하면 건축은 상징적으로 뭐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정치적인 statement, 진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축물 같은 것에 정치적인 의도 이런 거 보여주곤 하는 걸 시서로, 즉 이제 키케로는 분류했어요. 건축가를 with 누구랑 같이 의사나 교사, 그 건축가를 이 정도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문법이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이것만큼이나 똑같이 전문적인 대단한 직업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용은 건축가의 위치가 올라갔다 이 정도로 인정받았던 얘기죠. 이런 건 주로 내신에서 아무래도 많이 물어볼 텐데 지금 방금 보시면은 so great a profession as라고 돼 있어요. 보셨죠? 그 관련해서 so 또는 as 또는 to 그 다음에 how 자, 이 네 개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관사어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와요. 여러분 내신 때 so 형어명, such 형명 이런 거 공부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so 다음에는 형용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s, to, how도 그래요. so 같은 경우는 뒤에 so that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so 형어명 that. 그 다음에 as는 as 원급 as로 연결되기도 해요. 이렇게 형용사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so나 as가 부사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먼저 쓰는 거고요. 순서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는 so가 있고 뒤에 as가 있죠. 예, 참고로 as나 so as나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문일 때 as를 쓰지만 so를 쓰지만은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마커스는 practicing architect 그럼 practicing 하는 건축가라는 게 영업적인 건축가인데 깨달았죠? 건축은 요구한다 이겁니다. practical 실용적이고 theoretical 이론적인 지식을 둘 다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discipline 학과, 학문 이런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그가 느끼기에는 aspiring architect should master 뭔가 미래의 꿈을 가진 건축가가 마스터해야 되는 여기는 관계대명사 숨어있는 구조인데요. 원래는 관계대명사 주어동사가 여기죠. 근데 그 앞에 he felt가 삽입구문으로 들어갔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또는 뭐 드래프트맨십, 도면 그리기 기술이라든가 또 음악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천문학까지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과는 여전히 recommend, 지금도 권장할 만한 과목들인데 우리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죠. 이 모든 공부는 필요해요. 그가 주장하기에는 왜 필요하냐면 건축가, 어떤 건축가예요? Who have aimed 관계사절 가로 한번 쳐볼까요?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까지가 되겠죠. 목표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 스킬이면 매뉴얼이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작업 기술을 scholarship 학문적인 거 없이, 그러니까 책에 있는 지식 없이 현장 지식으로만 마스터하겠다라는 그런 아키텍처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권위 있는 자리에, 즉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correspond to 무엇에 부응하도록 그 기획에. 반면에 의존하는 사람, 오직 뭐에만, 이론에만 의존하는 사람, 그리고 스콜라십에만 의존하는 사람, 반대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섀도우를 헌팅한다, substance, 그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허영만 쫓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밑줄은 원래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마지막에 나온 걸 보면은 스콜러십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반대로 너무 이론만 의존하는 사람도 이거다.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뭘까요? 셋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아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다 읽어볼게요. 추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강조된 건축 전통에 의해서. 본문에서 건축에서 추상적인 걸 강조했다?
추상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학문적인 것만 책에 있는 것만 이론만 추구했으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냐. 학문적인 걸 추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건축에서 그걸 강조한 적은 없죠.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디스카운트가 뭘까? 이게 또 기초 어휘력인데 할인하다만 떠오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인한다는 거는 우리가 또 사실은 문학가들이 쓴 책 보면은 할인하고 그대로 말하기도 해요. 그게 막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일종의 무시하다 아니면 평가절하하다라는 뜻으로도 꼭 아셔야 됩니다. 과목을 무시해. 무슨 과목? 필요한 과목이에요. 건축 목표를 성취하는데 했어요. 그래요? 이런 얘기 나왔나요? 그 다음 추구하는 거야. 이상, 건축의 이상을 뭐가 없이 실용적인 기술이 없이 관련 있나요? 그 다음 prioritize는 우선시하는 것이죠. 건축 기술의 물질적인 측면을 우선시한다. over, 뭐뭐보다죠. 예술적인 것보다. 예술과 물질적인 거 비교한 적 없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역사적인 프레스턴스는 선례란 뜻이죠. 선례. 전례 이런 말이죠. 자, 뭐 하지 않고 without regard to 이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with regard to 뭐냐면은 뭐뭐과 상관없이에요. 유서가 irrespective of 같은 게 있거든요. 현재 기준과는 상관없이 선례를 딴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집착한다 이런 얘기인데 역시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죠.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3번. 실용적인 기술이 없이, 그러니까 아까 지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콜라 없이 매뉴얼만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프랙티컬이겠지. 근데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완전히 그거하고는 대조적으로 이론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용적인 기술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만 따라간다. 책에 있는 게 이상이겠죠. 근데 2번이 왜 오답인지가 뭐 중요하겠죠? 필요한 과목을 무시한다. 무시한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도 스콜라십 theory는 의존했으니까. 당연히 2번이 아니죠. 그 다음에요. 22번을 볼까요? 네, 소재가 처음부터 잘 나와 있었어요. 그죠?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특히나 relevant, 적절하고 관련이 있죠. 그룹 상황에서는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뭐 소통하는데 촉진을 시켜준다 라든가 또는 뭐 필요한 걸 다 수용해준다 이런 말도 나오죠. 예를 들어주는 것까지 하면서 감정 이해하면은 뭐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2번으로 감정 이해 능력, 집단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요. 23번 주제 볼까요? 자, 지금 뭐 대입학들 나오고 있는데 대입학 문제들은 최근에 이번 수능은 24번 빼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약간 어려워지는 추세가 있었었어, 그죠?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또 독해의 정석이죠. arrival, 도달, 산업혁명의 도달 그러면 이제 출현, 그 시작은 바꿨습니다. 관계를 바꿨대요. 뭐 사이에서 시간과 노동과 캐피탈, 자본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뭐 당연히 산업혁명 뭐 이런 거 했겠지. 하지만 소재가 일단 언급이 살짝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은 산업화 과정에서 뭐 시간 뭐 하루에 8시간 근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8시간으로 나눠지면서 저쪽 기계를 돌리고 산업화는 끌어올렸습니다. 잠재적인 가치, 모든 시간당 작업의 가치를 끌어올렸어요. 일을 많이 할수록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이런 말 나오죠. 노동은 근데 예전에는 harvest cycle, 당연히 추수, 주기, 농사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의해서 유도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시간에 의해서 시간 지향적인, 시간에 맞게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합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소재에 봤을 때는 정답은 1번이죠. 산업화에 의해서 야기된 시간과 일의 패러다임이란 말을 굳이 뭐 우리말로 요즘에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패러다임 어떤 뭐 범주, 범례라고 하는데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오답이 3번이 좀 있었는데 기계와 인간의 관계가 산업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해요. 산업화 이후로 인간이 기계 취급당하는, 그러나 이 글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24번 볼게요. 그 문제 24번. 오답률 순위 6이고요. 정답률 42%밖에 안 돼요. 풀어보면은 내용은 쉽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에서 제목 문제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선택지죠. 선택지를 딱 몇 번이다 이렇게 고르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제거, 아닌 것들을 빼는 게 여기서 되게 치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읽어볼까요? 셀피는 뭐라 그러죠? 셀카인가요? 하여튼 자기 사진 찍는 게 resonate. 자, 이 단어는 밑에 있습니다만 또 이게 독서 부족한 친구들은 이걸 몰라요. 가운데 SON은 사운드예요. 소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 형상이라고 웬만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소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가 메아리 같은 거. 네, 그거거든요. 근데 이 글에서 소리가 아니죠. 셀피는 공명한다. 여기서 공명이란 말이 뭐냐? 모두에게 공감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메아리라는 거는 내가 보낸 소리가 똑같은 내 목소리로 돌아오는 거, 산에서 소리 지르면 바로 그게 공명이니까 남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셀피가 공감을 얻은 것은 나데이 법비 뭐가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 표현하고 만들어내고 팽창하고 강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긴 역사, 자기 묘사의 긴 역사를 셀피가 이렇게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이래요. 일단 별 얘기 없죠? 자기 묘사라는 거는 보여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 있는 목적어를 보여준 거죠. Status of person depicted, 묘사되는 사람의 status, 인스타 같은데 스테이터스 이런 거. 이런 의미에서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요게 왓절 관계대명사 왓절 주어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그 어떤 것이, 즉 어떤 거냐면은 인터페이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일 거라고, 또는 다른 사람의 우리를 보는 방식, 이런 등등의 우리 이미지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미지는 다운표니까 우리 생각일 뿐이죠. 첫 번째로 근본적인 사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visual culture, 바로 시각적 문화에 전 세계 다 뭐 셀카 많이 찍잖아요. 뭐 21세기 들어서의 거의 특징이죠. 셀피는 묘사합니다. 무엇을? 드라마. 우리 자신의 일상의 수행, 우리 자신의 어떤 일들을, 뭐 인스타가 대표적이죠. 텐션에서 우리의 내적 감정과의 어떤 갈등 관계. 그 내적 감정은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셀카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죠. 어떨 때는 별로죠. 물론 별로면 삭제하겠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자기 묘사의 팽창이라고 아까 처음에 들었는데 팽창, 각각의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디픽트, 묘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요즘엔 셀카 찍은 다음에 또 이렇게 막 보정도 하잖아요. 오늘날의 젊은 urban 도시에,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rework the history, 역사를 rework, 뭐 재작업을 하거나 변경을 시켰어요. 자기 묘사에. 뭐 하기 위해서? 셀피를 만들기 위해서. 뭐로 만들어? 되게 변화를 말할 때 인트로 쓰죠. 첫 번째 시각적인 시그너처, 뭐 자기 서명 이런 거, 새로운 일을 시대에 그랬어요. 읽히죠? 쫙 읽히죠, 여러분도. 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머릿속에 정리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진 않지만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하고 선택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고 선택지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답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오답이 그래서 무섭잖아요. 물론 모든 지문이 읽은 다음에 이해하는 게 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어려운 지문들은 당연히 곱씹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이 뭐냐. 셀피가 인기 있는 거는 그게 뭐 나의 역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결국 셀피는 내가 매일매일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다. 내 모습을 보여준다. 또 뭐 자기 묘사란 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죠. 셀피는 내 모습을 담아낸다. 이게 전부입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뭐라고 표현했나요? 1번. 셀피는 단지 일시적인 트렌드, 예술의 역사에서 일시적인 유행이냐. 여기 뭐 보면은 과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본문에서.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뭐 대조하고 유행이다. 잠깐만 있을 거다라고 했나요? 그렇진 않죠. 또 뭐 예술 얘기까지 너무 멀리 갔죠. 그 다음 2번. 판타지냐 리얼리티냐. 당신의 셀피는 당신 진짜 네 모습이 아니다. 가짜다. 리얼하고 관련된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 다음 3번. 셀피. 그것은 상징이에요. self-oriented. oriented는 무엇을 지향하는 지향적인 이런 말이죠. 자기 지향적인 전 세계 문화의 상징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4번. 자기 묘사의 끝. 어떻게 해서 셀피가 장악하게 되었느냐. 자기 묘사의 끝이에요. 엔드는 아니죠. 끝판왕이 모를까. 그 다음 5번. 셀피. 가장 최근의 이노베이션 혁신이다. represent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네, 3번과 5번 중에 골라야 되죠. 3번을 보시면 자기지향적인 본문에서 뭐 자기를 묘사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기지향적인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냐. 오, 왠지 그럴싸하네. 그런데요, 자기지향적이면은 무조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3번이 오답인 이유는 사실 5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5번을 먼저 보세요. 셀피는 최근의 혁신이다. 물론 여기서 레이티스트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번의 셀프 오리엔티드도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 지향적이라고 하면은 셀프 레프레젠트나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뭐 디픽트 그거보다 더 넓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셀프 오리엔티드면은 자기를 디픽트하는 거 말고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약간 다르게 말하면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거. 그러므로 3번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겁니다. too broad라는 거죠. 일명. 그렇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좋은 답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답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질라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뭐랄까 이제 듣게 하면서 풀기도 하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또 정말 아쉬운 점수 날아가니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25번을 보면은 자 4번을 볼게요. 바로 여성들의 비율 에디터 하는 거 바로 갈까요? 20% 이하이다. 3년에 각각에서 했어. 그죠? 위에 보면은 에디터 세계 연도 20%보다 이하다. 아니네. 21%짜리 있네. 그러니까 전부 다가 less than은 아니잖아요. 4번이 오답이었죠? 근데 이 문제도 귀찮아요. 네, 보면은 막 분류 카테고리 4개인데 그 안에서도 3개로 나눠지고 숫자도 막 되게 조금씩만 차이 나고 귀찮아서 시간이 걸렸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면은 정답이 4번이죠. 마지막 생방송 후 3년 뒤에 사망했다. 그가 마지막 라이브 브로드캐스트를 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following year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연도니까 3년 뒤가 아니라 1년 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건 특별히 설명할 거 없죠? 그 다음에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항상 문제 처음에 이제 잘 읽어야 됩니다. 일치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정답은 3번이었죠. 5일 패스 카드에만 뭐 할인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5일, 3일, 1일짜리가 모두 10% 할인 적용되는 거죠. 5일에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8번 2년에 한 번 열린다? 아니죠. 애니얼이니까 매년.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진행된다? 아니죠. 7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눈 조각은 11개 팀. 11개 팀, 눈 조각. 네, 3번 정답이죠. 주차 가능하다? 주차 가능하지 않아? 셔틀버스 이용 무료?
요금 있죠? 셔틀버스 확인했어요. 29번으로 갑니다. 어법 문제입니다. 볼까요? 1번. 네, 이번 어법 문제는 오답률 순위가 뭐 11인가 뭐 10인가 그랬는데 따로 적진 않았어요. 1번. 약간 의외로 잘 안 나오던 문제가 나왔어요. 시제 문제인가? 결론적으로 시제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 많이 고민 안 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 1번은 답이 아닐 거야 무조건. 그러면 안 돼요. 1번이 답인 적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아니고요. 1번 어쨌든 상상해라.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해야 하는지 해야 했는지 이거죠. 앞에는 현재인데 뒤에는 과거네. 밑에 보면 필요했던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과거에 뭐뭐 했어야 되는지를 상상해라. 네, 문제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가정법이냐? 가정법 아니거든요. 가정법은 아닌데 정말 안 나오던 시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그것은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요. 느려요. as 플러스 네, 주어 동사죠. 환자들인데 어떤 환자다? 회복하고 있는 뇌의 부상으로부터. 근데 그 부상이 affecting the motor system. motor system은 이제 운동계. 우리 운동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안다. 아는 것처럼. patients가 주어잖아요. 그러면은 수일치가 틀렸죠? no라고 해야 되겠죠? 2번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The autopilot parts of a brain do it for us automatically, freeing up our conscious mind. 예, 뭡니까? 전형적인 분사구문 문제 물어봤던 거잖아요. 주어 동사 다음에 접속사 관계사 없으면은 동사 쓰면 안 되죠? 보통 분사를 쓰고 뒤에 conscious mind 목적어니까 능동의 ing 문제 없죠. 4번. It is the older parts of the brain that support. 뭡니까? 강조 구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을 고른 친구들이 꽤 많네요. So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what절 주어 이렇게 is based on 했어요. 당신이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근거한다. 관계대명사와의 특징 뭡니까? 앞에 선행사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동사들의 목적 없는 불완전한 구조예요. 확인되죠?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30번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가 모의고사 때마다 참 정말 오답률이 들쭉날쭉한데 출제자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매우 어렵고 어떨 때는 그냥 어이없이 그냥 풀리고 이번에도 그냥 어이없이 까기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풀렸죠. 근데 지문 자체는 이렇게 막 내용이 만만하진 않았어요. 그죠? 심리학 연구들은 어떤 사례들을 보고했어요. 경쟁의 동기, 그러니까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라는 게 result in, 이런 거 모르면 아직 수능 보면 안 돼요. 뭐예요? 초래하는 거죠. 더 낮은 업무 노력을 초래.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경쟁은 inevitable, 불가피한 갈등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 갈등은 between A and B 보이시죠? 뭐뭐와 뭐뭐 사이에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 그 동기와 그 다음에 욕망인데 좋은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 그 사이에 어떤 충돌, 갈등이 생겨. 경쟁을 하다 보면은 나도 잘하고 싶지만 나만 잘하다 보면 남들하고 갈등 생길 수 있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죠? 그 다음에 유지인데요. interpersonal relationship, 이런 어떤 인적 관계의 유지라는 게 중요할 때는 with their counterparts in particular with others generally. 특히나 counterpart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상대방이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 또는 일반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설명하는 with죠. 이런 게 중요할 때는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적 갈등은 can harm their desire, 그들의 욕망을 해칠 수 있어요. 어떤 욕망이야? achieve their goal, 그들의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taint a good feeling, 좋은 감정을 taint 밑에 있는 것처럼 얼룩지게 하는 거예요. winning 때문에 생기는 것. 그 남들과의 관계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발견했죠. The perception of oneself, 자기 자신의 인식, as 뭐로서? Target for the upward social comparison. upward, 상향적인, 그러니까 뭔가 누구나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 상향지향적인 사회적 비교의 타겟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즉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타겟이 된 거야. 무슨 타겟?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비교했을 때 이거예요. 네, 이런 인지는 사람들을 자주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경쟁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에서 1등이라고 생각해봐. 2등, 3등, 4등, 5등이 나만 볼 거 아니에요. 나도 쟤처럼 돼야지라든가. 쟤 때문에 내가 2등 했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니까. 자, 그들이 믿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질투하는 비교를 자기하고 비교를 한대. 자기 질투한다고 느낄 때는 불편하지. 3번 금방 풀리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죄책감의 느낌. 즉 그것은 어떤 감정이냐? 일반적으로 뭐와 관련 있어요? 높은 동기. 어떤 목표 성취에 높은 동기랑 관련이 있는데 동격이죠. 그런 죄책감은 뭐로 이어지느냐? 더욱더 강력한 동기. 즉 동기가 막 더 뿜뿜하고 뭐 수행도 잘해. 경제 목표를 성취할 때.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한다? 일단 뭔가 바로 이상한 촉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의 근거 나오죠. 결과. 이런 감정적 상태의 결과는 포함한다. 더 낮은 업무 동기라고 했잖아요. strong motivation이 low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답은 탁 나오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면은 diminishing the significance of outcome for sharing the winner's reward. 그래서 승자의 보상을 공유한다든가 어떤 결과의 의미 같은 게 중요성 같은 게 그런 걸 감소시킨다라고 했죠. 왜냐면 lower task motivation이니까. 그래서 오답이 5번이 의외로 많긴 했는데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31번부터 문제 빈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목 좀 죽일게요. (31번) 오답률이 4위, 정답률은 38%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읽어볼까요? 문학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 학습 과정에서.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도움이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 It fosters in the readers. 이렇게 관계사절이 나와 있어요. 그죠? 바로 그것이, 즉, 문학이 독자에게 길러주는 그 뭐가 있대요. 그 다음 볼게요.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s. 핵심 언어, 교재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작용하는데, 뒤에 as가 뭐뭐로서죠? both A and B 들어가고요.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언어 작용. 두 번째로는 사회 의미론적 시스템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언어가 작용하는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주 그 학습의 과정은 분석적이고 piecemeal, 몰라도 돼요. 단편적인. 그 다음에 개인 어떤 이제 성격 수준에서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단 얘를 몰라도 답은 푸는 건 상관없지만 중요 단어예요. 피상적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건 어원을 통해 알면 더 좋거든요. 슈퍼라는 거는 초월적인 엄청난이라는 뜻도 있고 남보다 위라는 뜻도 있고 그냥 겉표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페이스, 그러니까 껍데기 이런 거거든요. 껍데기만 위에만 보는 거예요.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은 바로 언어 학습, 언어 교육에서의 어떤 한계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그 다음 보시면은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인게이지 위드 누구와 관계를 가지는 것? 문학과. 즉 상상을 동원하면서 문학을 읽는 것은 학습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초점을 바꾸도록 그들의 어떤 관심에. 근데 그것은 beyond 뭐를 넘어서는 거예요. 더욱더 기계적인 측면, 외국어에, 즉 외국어를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말 1대1로 단순 번역하는 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설이라든가 뭐 희곡 이런 것들이 탐구될 때, 일정 기간 동안 탐구될 때 그 결과는 뭐냐? 독자가 이제는 inhabit the text, 그 텍스트에 거주하기 시작한대요. 비유적인 표현 나왔죠? 텍스트에 거주한다. 이게 뭘까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소설 읽다 보면은 재밌고 만화책 재밌으니까 끌리는 경우 있잖아요. 핀포인트, 콕 집어내는 것. 개별적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집어내는 거는 그건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보다 전개라고 읽으면 돼요. 스토리의 전개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토리에 여러분이 어디 갔죠? 책에 몰입이 되는 순간부터는 스토리 전개가 중요한 거야. 뭐 단어 따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대학 때 공부할 때 영어책 막 엄청 두꺼운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안 읽힌단 말입니다. 읽다 보면 막 단어 찾다 보면은 끊어지고, 안 그래도 영어 많은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 안 들고 그냥 쭉 읽다 보면은 흐름은 알게 돼요. 뭐 교수님이 물어보면 단어 몰라도 좀 창피하긴 하지만은. 자, 그 다음 독자는 이걸 뭘 간절히 바라냐면 찾고 싶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전 접속사죠? 사건이 전개될 때 뭐가 있는지 그 디벨롭먼트만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자는 가깝다고 느껴지죠? 캐릭터하고 이제 몰입이 된 거죠. 또 공유하죠.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그 주인공의 감정 뭐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 끌리는 것처럼. 언어는 투명하게 된다. 투명하다는 거는 여기도 있지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또 하나는 왜 투명한 재정 운영 이런 것처럼 솔직하고 속임수가 없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자가 되겠죠. 언어는 이제 의미가 없죠. 픽션은 전체 사람을 그 세계로 끌어들인다. 아까 왜 Drawn in the Book이랑 똑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빈칸 아래에서 말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제 형광펜 해놓은 것처럼 언어 교육에서는 그냥 언어 교재만 가지고는 너무 이런 피상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학이 그 한 단점을 보완해 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자, inhabit the text가 drawn into the book이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캐릭터에 몰입하게 된다, 책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럼 뭐겠습니까? 1번 언어적 통찰력을, 다시 민간이 뭐였죠? 문학은 언어적 통찰력 때문에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문학을 읽으면서 뭐 언어 감각이 더 키워지느냐? 오히려 반대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어의 의미 따위는 이제는 덜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니까 언어적 통찰력이 생기지가 않겠죠. 오히려 반대겠죠. 그 다음 2번 예술적인 상상. 좋지. 문학 읽으면 예술적인 상상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문학의 역할로 이걸 말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문학적인 감수성. 4번에 대안적 관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멋있어. 이번에 고른 친구들이 많지는 않던데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야가 생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5번에 개인적인 참여. 5번이죠. 즉 끌려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한다, 또 뭐 있었죠? 똑같은 거 있었죠? 끌려 들어간다 이런 거랑 같은 말로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본문에 말한 거를 가지고 채우는 거죠. 수능 빈칸은 추론이 아니고 완성입니다. 빈칸에 있는 정보로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답이 아니겠죠? (32번) 문장 지문 보겠습니다. 오답률 1이죠. 지금은 정답률 23%, 20%대짜리 하나, 이 문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은 at its best,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뭡니까? 좋을 때는 최선의 경우에, 나쁠 때는 기껏해.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이죠. teaches more than just knowledge. 단지 지식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 좋은 거네요. 최선의 경우에는 지식 그 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맞나 틀리나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왜냐면은 서컴 밑에 있죠. 감정적인 압력에 굴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굴복을 피한다는 거는 감정적인 압박이 있어도 그대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thought control, 생각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stop and think라고 해서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the very가 꾸며서 바로 그 반대인데, 자, reverse란 말이 뭐냐? 반대의란 뜻. 모르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해방, 정신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critical thinking은 정신적인 해방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글의 핵심 소재죠. 그 다음에요. 심지어 가장 발달된 intellectual, 즉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조차도 이러한 기술은 불완전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술, 즉 멘탈 리버레이션을 무조건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비록 그렇지만 불완전한 그것의 소유, 즉 그 스킬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이 뭐뭐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뭐하는 걸 꾸미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stimulus driven,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어지는 것. 즉 그것은 동격으로 끊임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환경 또는 가장 밝은 색깔, 가장 시끄러운 소리에, 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극이죠. 이런 거 다 자극이거든요. 자극이 유도되는 것에 뭐뭐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도되는 것, heuristic, 몰라도 되는데요. 몰라도 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죠. 뜻이 뭐냐면 몰라도 되지만 발견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스스로 뭘 찾아내는 이라는 뜻인데 EBS 교재 같은 데는 가끔 나오죠. 반응에 끌리는 것, 모를까봐 설명해 주자. 즉 본능대로 살고 감정대로 사는 것. 항상 이게 바로 휴리스틱인데 이것이 굉장히 살기 쉬운 방식이죠. 생각은 노력이 필요하죠. 특히 더 플러스 형용사 사람들이잖아.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죠. 경험 부족자들에게는 생각이란 건 힘든 일이죠. 그 글을 보면은 본능과 감정, 생각 이 둘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이. 그러나 감정은 굉장히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단기적인 반응, 그러니까 여기서 본능과 감정이 같은 편이죠. 그렇다면 감정과 단기적 반응도 같은 편이고요. 단기적 반응이라고 한 거는 아까 위에서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may not be the 뭐가 아닐 수 있어요. 가장 이로운, 건강과 생존에 가장 이로운 게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본능과 감정대로 사는 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죠. just as 주어 동사 다음에 so 플러스 조동사라면은 누가 뭐뭐한 것처럼 누구누구도 뭐뭐한다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손을 뻗어 버거 for the sake of 수거죠. 뭘 위해서? 편리함 위해서. 즉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는 바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분사구문이죠. 저장해요. 동맥 지방 그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처럼 여기서 뭘 비유한 겁니까? 여기서 버거는 바로 이런 emotion, short-term reaction 비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손을 뻗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의존도 또한 우리에게 do harm이면 해롭게 하는 건데 엄청나게 안 좋다는 얘기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빈칸 아래의 내용을 보면은 생각이라는 건 물론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감정도 단점이 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게 단점이잖아요. 감정 때문에 지치죠. 그 다음에 결국은 단기적 반응, 감정적 반응하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정신적 해방,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얻게 된 정신적인 해방은 비록 그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해도, 즉 정신적인 비판적 사고가 불완전해도 이거 할 거야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돼요. 즉 여기에는 뭔가 좋은 역할이 들어가야겠죠. 긍정적인 거. 그러나 라고 해서 다 나쁜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게 불완전할 수 있다, 불완전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하니까 불완전하지만 하지만 그럼 장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좋은 말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되는 말은 뭡니까? 빈칸도 사실 아까 대입학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본인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어느 정도, 어려운 지문들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나서 빈칸을 봐야, 밑에 선택지를 봐야 오답의 유혹에 안 끌린단 말입니다. 본인이 이해한 것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감정적인 해방, 그게 비록 불완전해도 자극에 유도되는 것을 뭐뭐 한다고 했는데, 이 글에서 자극에 유도되는 거는 결국은 감정적인 거에 끌리는 거랑 같은 거지. 같은 거잖아. 그럼 그걸 뭐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를 없애줄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거죠. 자, 이제 볼까요? 감정에 이끌리는 위험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나쁜 건데? 그 다음 2번. 우리의 이해. 자극에 유도되고 감정에 유도되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강화시킨다. 긍정적인 거네. 그 다음에 부담으로부터, 무슨 부담? 자극에 유도되는 그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긍정적인 거죠. 4번, 우리를 허락한다. 불가피성, 즉 자극에 유도되는 것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도록. 그럼 만약에 자극에 유도되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뭐 계속 감정에 끌리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별로 안 좋네. 5번, 요구한다. 어떤 사람이 경험을 가지도록. 무슨 경험? 자극 유도 경험을 가지도록.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4번, 5번은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1번 되게 많네요. 2번과 3번 중에 또 좁혀볼까요? 뭘까요? 아까 이미 미리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미리 뭐가 들어갈지 대충 예상하고 가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감정대로 살고 자극대로 산다라는 건 나쁜 거니까 그거를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극 유도, 감정적 경험의 그 이해를 강화시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좋겠구나라고 말했나? 아니죠. 정답은 3번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추상적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3번 보겠습니다. 빈칸 4개 중에 이 3개 1번 빼고 이제 4개 전부 다 오답률이 높았죠. 일단 오답률 순위 5이고요. 정답률은 41%. 40%가 그래도 넘긴 넘네요. 우리는 굉장히 유명하게 살고 있어요. attention economy, 집중 경제 시대에 살고 있대. 거기서는 가장 큰,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 이 세계에서 바로 어떤 사업이냐? 우리의 관심을 소비하는 사업이에요. 관심을 소비한대? 소비한다? 쓴다? 그런 얘기인가? 그 다음, 광고 산업은 말 그대로 dedicate to ing, 이런 거 문법 중요하죠. dedicate to ing 모르면 안 돼요. 어디에 전념하고 있어? 말 그대로 의식적인 시간, 나의 삶에, 그리고 그것들을 파는 거, 다른 사람에게, 여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대요. 모든 광고가 그렇진 않은데 중독성 있는 광고 또는 굉장히 재밌게 만든 광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죠. 완전히 거기서 눈이 안 떨어질 때 있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대. 우리의 의식의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이런 걸 광고를 한대.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건 그 광고주에게 돈을 낸 회사겠죠. 딱 기억나는 광고가 없는데 뭐 있나? 아무거나 그냥 뭐 갤럭시 핸드폰 광고 있다고 쳐봐요. 아니, 아이폰으로 가자. 선생님은 갤럭시 쓰지만 아이폰 광고를 보다 보니까 막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내 관심을 잡아먹어.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팔아? 애플사한테 판다고 생각해봐요. 판다? 그 다음 매지컬, 굉장히 마법처럼 보이죠? 너무나도 많은 재미있는 그리고 쓸만한 소프트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다, 무료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이런 거 돈 안 내고 쓰잖아요. 하지만 it is that, 이건 가주어 진주어죠. 이제는 conventional wisdom, conventional, 보편적인 생각,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생각이란 얘기죠. 어떤 게?
만약에 네가 못 본다면, 후는 의문사죠. 누가 돈을 내는지, appear to be free, 그 무료인 것 같은, 그 유튜브 공짜로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근데 공짜인 거 당연히 누군가 돈 내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낸 사람이 누군지를 만약에 볼 수가 없고 모른다면 이거 할 거다라는 거네요. 우리의 창의적인 engagement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 그것은 mediate 된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게 단어 시험 보면은 이 단어 매우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지금 본 단어가 mediate죠. meditate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은 medicate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 세 개를 매우 헷갈려 하더라 이거죠. mediate는 뭡니까? 이거는 중간에서 중개하다 이란 말이죠. 중간에서 이어주는 거. 그 고조선 중개무역 이런 거. meditate는 뭐예요? 명상하다. medicate는 medicine하고 앞부분이 똑같죠. 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방하다 이런, 아니 처방하다보다는 뭐 치료하다 이런 말인데, 처방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약을 쓰는 거예요. 다르죠? 구분해야 돼요. mediate 된다. AI 기반을 둔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중개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 시스템은 설계되었죠. 우리의 관심을 트랩, 사로잡도록. 네, 그 과정을 통해서인데 무슨 과정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고 나서 모를까 봐 설명해 주죠. 우리를 계속해서 keep us ing 뭐뭐 하게 하는 거죠. attend to, 여러분 attend는 참석 출석하다지만 to랑 쓰면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한 회사에 의해서 구매된 다른 거보다는, 이거 많이 나오죠. 다른 거보다는 하나라는 거는 이쪽으로 몰빵했다 이런 얘기예요. 관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음, 이 문장이 굉장히 길죠. 지금 이만한 게 한 문장이죠. 어마어마하네. 하지만 천천히 끊어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replace가 나오면 with를 예상을 해야죠.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는 거지. 자유, 개인의 탐구의 자유를 교체해. 뭘로 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된 플레이리스트라든가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그림 이런 걸로. 뭡니까? 개인이 스스로 찾아내는 거는 없어지는 거야.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왜 이렇게 되었나요?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시 보세요. 만약에 네가 몰라. 누가 이 무료 앱 유튜브 같은데 돈 내는지를 나는 모른다 라고 하면은 유튜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선생님도 몰라요.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개인의 탐구는 없어지고 AI한테 끌려가. AI가 추천한 게 너의 관심을 트랩해. 선생님도 요즘에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게 유튜브 여러분이 뭐 즐겨찾기라고 그러나요? 좋아요? 아닌데. 구독? 네, 그죠. 구독이라든가 뭐 아니면 회원가입 이런 거 하시거나 또 이제 최근에 검색해서 본 것들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AI가 추천해 주잖아요. 근데 그 추천 알고리즘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AI가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너무 비슷한 것만 추천해 주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AI가 개인의 탐구를 없애고 우리의 관심을 트랩이니까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덫에 가둬놓는다.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요즘에 누구죠? 그 로제 아파트 영상을 봤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 비슷한 것만 계속 주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만약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당신의 관심은 조종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선택지로 가볼게요. 1번. 굉장히 많은 오답이 있었죠. 모든 너의 관심이 이미 다 소비되었다. 이 spent라는 말이 여기서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그 다음 2번. 진짜 팔리는 상품, 팔리고 있는 상품은 너다. 너를 팔아먹는 거래요. 너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대중은 너를 후원해주고 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뭐 스폰서 얘기인가? 그 다음
O, A to B 하면은 A를 B에게 빚을 지는 거죠. 혜택을 friend AI의 덕분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제거를 잘해야 되죠. 제거 잘해야 되죠. 1번 너의 모든 관심이 이미 다 소비되었다.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컨슈머가 스펜드는 같은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벌고 있는 사업은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사업이거든. 소비한다는 게 뭐냐? 아, 네 관심을 스펜드한 거다. 다른 얘기예요. 잘 봐요. 1번. 너의 모든 관심은 이미 다 소비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attention을 spend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누구랑 가깝냐면은 소모하다랑 가까워요. 이미 너의 관심은 너의 집중력은 다 고갈됐다는 얘기가 가까워요. 거기다가 또 두 번째, 만약에 너의 모든 attention이 이미 다 소모됐으면은 알고리즘이 AI가 아무리 권장해줘도 이제 너는 거기에 더 이상 attention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1번은 오답입니다. 그 다음 너를 팔아먹는 거야? 너를 팔아? 이것도 본문을 잘 보시면 보세요. 나의 관심을 소비한다. 그거는 그게 뭔데? 그게 나를 파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아까 이제 다 여러 번 읽은 것처럼 어떤 회사의 제품에 몰입된다. 그럼 너를 파는 거야? 너를 파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 사생활 침해? 전혀 아니죠. 대중들의 후원.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왜 스폰서를 받아요? AI가 베네핏 해줬어? 이거 어디를 봐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를 확실하게 특히 3, 4번은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 2번 가지고 고민하는데 1번 아닌 거 이유 말씀드렸죠? 2번 고릅시다. 에이 뭐 고르는 게 2번밖에 없네. 그럼 이제 왜 2번인지 가볼까? 너를 판다는 얘기잖아. 네가 상품이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 너의 관심을 어디 갔어? 비즈니스가 소비한다는 얘기는 너의 관심이 상품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 부분 광고주는 우리의 많은 의식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다가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요 라고 했잖아. 여기서 이제 셀링 댐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2번을 골라도 말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때 U는 진짜 U가 아닌 거지. 뭐겠어요? Your attention인 거죠. 네 시간을 다 뺏어가는 거죠. 34번으로 가봅시다. 오답률 2위밖에 안 되네요. 정답률은 34%군요. 30%대도 만만치 않죠. 그죠? 꽤 많이 나오죠? 자, 집중화된 그리고 공식적인 규칙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야구의 규칙은 단지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수 행동을. 나돈니 버더소죠. 선수의 행동도 규제하지만 결정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구성하는 playing the game을 구성하는 거. 다 아는 얘기죠. 규칙은 prevent A from B 뭐예요? 뭐뭐 하지 못하게 막는다? 막지 않아요. 사람들이 야구하는 걸 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바로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코어는 악보예요. 외우셔야 돼요. 악보는 규칙이라는 거를 impose, 물론 부과하지만 만들어요. 패턴을 만들어 행동해.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시로 법적인 규제는 쭉 그 다음에 이만큼 다 꾸미는 거죠. 뭐 기업의 형성을 가능하게 더 하고 wills and trust는 EBS 해설지에는 유언장과 신탁 따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찾아봤을 때는 이게 그냥 상속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가능하게 쭉 뭘 가능하게 만들어내 이런 말 나오죠. 우리는 법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칙은 역할을 확립을 해. 개인들이 하는 역할을 법적인 시스템 속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판사가 되고 이런 거. 실제로 말이죠. 법적인 규칙인데 어떤 규칙이야? 관계사절이 요만큼 들어가 있죠. 어떤 역할을 확인해주는 법적인 규제는 속박을 해요. 개인의 행동을 속박을 해요. 바로 그 법적 룰에 occupy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또한 어떤 룰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뭘 만들어낸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없으면, 즉 그런 역할들이 없으면은 개인은 역할을 여기서 댐은 룰이겠네요. 룰이 없으면은 역할을 아큐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열식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정답은 5번이죠. 규칙과 어떤 행동, 관습 이런 것들을 확립해서 생산적 행동을 촉진한다.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오답이 2번이 많았는데 사람들을 뭐하게 한다. 리드 목적어 투부 정사 모르면 안 되죠.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어떤 프랙티스를 사회 속에서의 재평가하게 한다. 다 맞는데 재평가는 아니잖아요. 그 본문에서는 establish하고 create만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재평가가 돼요?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골랐네요. 35번 무관한 문장이었죠. 소재는 처음에 나온 것처럼 스포츠 산업의 팽창 20세기 그것이 영향을 받았어요. 추가적인 발달, 교통에 중요한 게 교통과 스포츠 발달인데 1번 보면은 자동차의 의미 중요성 바로 스포츠와 관광의 발달에서 역시 이제 소재잖아요. 이것이 상당한 커버리지를 끌어들였다. 상당한 커버리지인데 이때 커버리지는 이동이란 뜻이에요. 커버라는 단어도 거리랑 나오면 이동하다는 뜻입니다. 자, 소재가 확인이 됐죠? 3번 보시면 apart from이란 말은 뭐뭐하는 별개로 편리함이라든가 융통성과는 별개로 자동차는 장점이 있어. affording access면 이때 제공하는 것 많은 지역으로의 접근을 제공해. 그죠?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여기서 아까 혼동요정? 자동차?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허락해요. 쉬운 수송, 화물에. 그러니까 자동차 역할이네. 팽창, reasonably priced, 적절한 가격대에 퀄리티가 좋은 accommodation,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숙박이거든요. 이 단어가 다른 지문에서인가 뭐 어디서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수용하다죠. 관광의 발전과 관련된 숙박, 그것이 늘어나는 거는 촉진시켰죠. 뭐 그 지역 기반 식당을. 4번에는 스포츠 얘기도 없고 교통 얘기도 없잖아요. 4번을 골랐어야죠. 됐나요? 넘어갑니다. 36번 오답률 순위 10이고요. 정답률은 57%군요. 이번에 뭐 순서는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할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잠재력, potential enforcement. 근데 enforce라는 말도 필수 단어인데 학생들이 보통 reinforce랑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보시면 다르죠? 그냥 force라는 동사가 있죠? force가 뭐예요? 강요하다잖아요. reinforce는 강화시키다죠. 여러분 뭐 필수단어 다 외우신 것처럼. enforce는 집행하다라는 뜻이 집행하다, 실시하다 이런 뜻이 가장 우선적인 뜻인데 얘도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세 개 구분하는 것 중요하고요. 시장 집행? 여기서 집행이라는 말은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법률을 시행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규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거래에서의 어떤 규제 같은 것의 시행은 더 커진다. 뭐 할 때? 계약을 맺는 파티 뭐예요? 당사자들 외우셔야 돼요. 당사자라는 뜻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평판 자본, 즉 평판이라는 어떤 자본, 미천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devalue, 가치 절하가 될 수 있어요. 계약이 위반되면. 그러니까 계약 맺어놓고 안 지키면 평판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켓 인포스먼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B번, 일반적으로 이제 B부터 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땅 주인은 간접적으로 monitor farmers, 농부를 감시해요. 어떻게 감시하냐면은 보고된 산출량 뭐 들여다보고 퀄리티 소일 보고 이런 거 한대요. 농부하고 땅 주인의 평판은 act as a bond, 뭐뭐로서 작용하냐면 bond, 둘을 맺어주는 결속,
좋게 말하면 결석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속박이죠. growing season, 뭐 재배하는 기간이니까 뭐 한창 농번기 때 농부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흙을 과다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 수입을 낮게 보고하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당연히 농부가 땅 주인한테 땅을 빌린 사람일 거 아니에요. 빌렸으니까 크랍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지조를 100가만이 생산되는데 80가만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자, C번 볼까요? 농부와 땅 주인은 평판이 생겨요. 정직함, 공정성, 생산 많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일관성 이런 거 좋은 거죠. 소규모의 클로즈닛 서로 빽빽하게 막 이렇게 맺어져 있는 농업 커뮤니티에서 평판이란 건 잘 알려져. 조그만 동네에서 소문 금방 난다 이런 얘기죠. A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런 연결을 언제 쓰나요? 당연히 첫 번째는 앞에 말한 것과의 공통점이 있을 때 쓰고 두 번째는 앞에서 뭔가를 비유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갈 때 많이 써요. 땅 주인이 언더메인트, 펜스나 디치, 도랑 같은 것들을 유지 보수를 적게, 즉 제대로 안 해. 정확한 어떤 평가, 농부와 땅 주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만들어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필요해. 바로 그 농부들과 땅 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도하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개인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해요.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At each other's expense라고 돼 있죠. 일반적인 모양은 at the expense of 플러스 누구누구 나오겠죠. expense 말고 price를 쓰는 경우도 있고 cost를 제일 많이 써요. 누구누구를 희생시켜서 이거죠. 누구누구가 낸 돈으로 사발면 사 먹었어. 그럼 그 사람만 독박 쓰는 거죠. 그 사람 희생시킨 거예요. 됐죠? 중요하죠? each other는 서로잖아. 그러니까 농부하고 땅 주인이 서로를 희생시켜서 나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refuse to deal with them in the future. 미래는 그들과 거래 안 한다고. 자, 그러면 다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고르셨나요? 자, 먼저 C번에 보시면 일반적 상황이 나옵니다. 정직하다라는 좋은 평판이 생겨. 이렇게 좋은 평판이 유지되는 긍정적 상황에서 부정적 상황으로 가는데 아무리 봐도 A는 아니죠. B에서 먼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요. 또 반대로 농부도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이런 평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라고 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고 변화된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농부가 이런 일을 했죠. 마찬가지로 땅 주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들어간 이유 너무나 선명하죠.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37번. 오답률 순위는 3이고 정답률 34%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읽어볼까요? 당신의 뒷마당의 새를 보세요. 만약에 한 마리가 놀라서 날아가면 다른 애들 따라가요? 네, 진짜 위협인지 아닌지도 안 보고 따라가요? 이런 것은 인팩트 감염된 거예요. 감정적 전염에 의해서. 감정적 전염이라고 여기도 나오죠. 감정적 전염 말 그대로 감정이 전파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거죠. 전통적으로 B번부터 가볼까요? 오랜 연구 프로젝트에서 마크가 했던 연구 누구누구랑 요새 나오고요. 발견했어요. 보통 발견했다고 했어. 그러면 연구의 결론이잖아.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보통 언급되는 것 같은데 볼까요? 새들, 서클, 원을 그리고 있는 새들은 더 많은 코디네이션을 보여줬다. 코디네이션 모르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뜻은 조정이란 말이거든. 의견 조정 이런 걸 말하죠.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가 왜 손발을 맞추다, 머리 따로 손 따로 논다 이런 말 할 때 그 맞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뭔가 통일적인 움직임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까 위에서 어떤 얘기 나왔어요?
한 마리가 도망가니까 따라간다는 얘기 나오죠. 이게 다 코디네이션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더 좋죠. 스캐닝, 훑어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코디네이션 완전 똑같은 움직임이 있어. 누구보다? 라인을 그리고 먹는 애들보다. 그림이 나오나요? 원을 그리고 서 있는 새들하고 한 줄로 서 있는 새들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잘못 건드리네. 그 중에서 이렇게 원을 그린 애들이 more coordination 한답니다. C번. 한 줄로 서 있는 새들은 걔들은 오직 볼 수 있죠? 그들의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애만. 걔네들은 덜 코디네이트 할 뿐만 아니라 스캐닝 할 때 또한 그들은 더 긴장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이만해요. 길죠, 그죠? 자기의 몸과 머리의 위치를 바꿔요. 굉장히 많이 바꿔요. 누구보다 원을 그린 새들보다. 그 다음에 이 외어는 앞에 있는 원을 그린 새들 얘기죠. 거기서는 각각의 새들이 모든 다른 새를 보는 게 가능해요. 자, 원을 그리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새가 여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에브리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일렬로 서 있는 애들은 덜 코디네이트하고 긴장하고 이런 말이 나오네요. A번 봅시다. 마크는 궁금해했어요. 자, 이런 것도 뭐랄까요? 일종의 함정이 될 수 있죠. B번에서 연구를 했어. 그리고 발견했지. 그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그럴싸하네요. 인지 아닌지 한 줄로 서 있는 새들이 더 두려워하는지 아닌지 그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플락은 떼고 메이트는 짝이니까 친구겠죠. 자기 옆에 친구가 뭘 하는지를 몰라서 두려움이 더 많은 거냐 궁금했어. 궁금증 해결해야 되겠네. 감정적인 전염 아까 나왔죠. 감정 전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풀기는 매우 어렵지만 했었을 것이다. 가정법만 떠올리지 말고 이미 지나간 거죠. 새들인데 일렬로 리니어도 라인이 들어가 있죠. 서 있는 애들에게는 불가능해. except는 뭐를 제외하고자? 가장 가까운 애를 제외하고는.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감정이 전달이 될 수 있어. 근데 멀리 있는 애들하고 감정 전달이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읽는 BCA로 읽어봤네요. 어떻게? BCA 같아요? 아니야? BAC 같아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고르면 안 돼요. 일단 B는 확실한 게 모든 연구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연구가 최초로 언급된 거고요. 그럼 좀 더 치밀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죠? 굉장히 특이하지만 연구 결과부터 말하고 있어요. 원을 그린 새들이 코디네이션이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로 가는 게 한 줄로 서 있는 애들은 코디네이트가 안 돼요. 일단 이렇게도 될 것도 같아.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 부분 때문에 마크가 궁금했어. 궁금해하고 뭔가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아. 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 게다가 또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직선으로 서 있는 애들은 바로 옆에 있는 애들하고만 감정 전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고 나서 보면 여기에 nearest neighbor가 또 나오거든. 여기 이런 말이 나오거든. 되게 같은 단어가 나오면은 순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네, 바로 지금 다 노란색으로 하긴 했지만은 힌트가 또 있었어요. 바로 이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일렬로 서 있는 애들은 코디네이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nervous하다. 그러면 코디네이트 얘기는 이미 언급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초조해 한다는 말은 이제 최초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A번호 보세요. 마크는 궁금했어요. 일렬로 서는 애들이 더 무슨 이유 때문에 더 두려워할까? 그런데 A에서 C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A에서 C로 가볼까요? 새들이 일렬로 서 있는 애들이 겁이 더 많을까? 궁금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바로 옆에 있는 애들하고만 감정이 전달되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애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애까지 겁을 낼 것 같진 않아. 일렬로 선 애들은 코어디네이트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더 초조해한다. 뿐만 아니라 더 초조해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fearful 언급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먼저 얘네들이 더 nervous 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궁금해. 뭔 이유 때문에 더 겁이 많을까? 이렇게 가는 게 좋죠. 그래서 3번으로 가야 돼요. 2, 3번 싸움이죠. 또 아까 뭐 살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전에서 이러기 쉽지 않지만 감정적 전달이 불가능 했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도 과거를 썼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이 좀 나왔어야 되는 것도 다음에 풀 때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38번 오답률 순위 7이고 정답률은 50% 정도. 나중에 바뀌겠지만 나오네요. 박스 보면은 뭐가 없이 어떤 특별한 법률적 보호, trade secret, 뭐 교역상의 비밀에 보호가 없이, 하지만 여기까지가 그러나죠. 비밀을 지키고 싶어하는 발명가는 대절의 위험을 겪게 돼요. 어떤 위험이냐면 자기 피고용인이 proprietary information이 여기 단어가 좀 적혀 있지 않은데, 여러분 property라는 단어 외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property라는 말은 두 가지를 쓰이죠. 첫 번째는 특성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의 소유 재산, 토지 같은 걸 말할 때 쓰죠. 여기서는 뭐 재산상의 정보라는 말이지만 전문 용어로는 이거를 뭐 영업 비밀이라고 해요. 영업 비밀을 폭로할까라는 어떤 위험에 직면한다라고 돼 있고요. 첫 문장. 비밀법이라는 거는 목표라고 있어요. 혁신을 촉진시키는 거. 비록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 게 좀 다르지만 특허법이랑 다르대요. 자, notwithstanding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냥 단독으로 컴마랑 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랑 같은 뜻인데요. 지금은 명사 앞에 쓰는 전치사죠. 전치사 할 때는 despite랑 똑같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불구하고는 같이 들어가죠. 여기서는 despite의 뜻입니다. 장점들, 특허를 얻는 것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혁신가들은 보호하기를 좋아해요. 자기의 어떤 이노베이션을 비밀. 그러니까 특허를 내질 않아요. 특허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낸대.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죠. 그들은 믿어요. 대가라든가 딜레이 되는 거, 특허를 얻는 게 이게 너무 커. 또는 비밀이 더 잘 보호해준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투자, 또 이익을 증가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뭐라고 믿냐면 발명이 활용될 수 있어 제일 잘, 오랫동안. 뭐보다? 특허보다.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떤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마치 공기처럼 공짜 누구나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background norms, norm이라는 게 규범이죠.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규범화에서. 그 다음 그런 곤경은 원래 그런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서 그 설명이, 기본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싸하군. 밑에 있는 공경, 이것이 발명가를 뭐하게 하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구조예요? 리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예요. seeking을 앞에 있는 거 꾸미는 거잖아요. 비밀에 의존하려고 그러는 발명가를 뭐하게 하냐. inordinate인데 중간에 od는 order, 질서가 잡혀있는 이고, 이는 부정이니까 이거는 과도한이라는 뜻이에요. 과도한 액수, 사실 문제 풀 때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과도한 액수의 리소스를 뭐를 만드는 데 쓰느냐. 엄청난 impassable, 패스되지 않을 만한 펜스, 넘어올 수 없는 어떤 울타리를 자기들의 연구실 근처에다가 쉽게 말하면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거 얘기잖아요. 또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밀이 안 새가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5번을 고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딱 또 리스크거든. 리스크니까 어디 갔어? 곤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맞아요. 네, 저 리스크가 디스클로즈가 그런 공경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러면 4번 문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바로 이거 선생님 밑줄 쳐는 거. 아이디어가 공개되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공개 리빌이 릴리즈가 디스클로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급이 없이 4번이 3번에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 써놓은 것처럼 1번부터 3번까지는 법적인 보호를 즉 이제 뭐죠 그거? 특허를 통한 법적인 보호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비밀을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릴리즈돼?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이 릴리즈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디스클로즈 얘기가 있었으니까 릴리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4번이죠. 이해되시죠? 5번이 낚시였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 갑니다. 목 좀 죽일게요. 39번은 오답률 12 안에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네, 보니까 4번하고 5번 싸움이었던 거예요. 정답률 딱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네,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1번의 revolve around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알면 좋습니다. revolve가 회전하는 거고 around가 뭐뭐 주위죠. 그래서 뱅뱅 도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뭐뭐를 중심으로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소재 같은 거 말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여기다가 circle around라고 써도 되고 아니 circle 또는 뭐 center도 동사를 쓰면 center around라고 쓰기도 해요. 사물의 주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보시면은 maintenance는 유지나 보수 또 수리 이런 것들이 당연히 prolong 사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밑에 있죠. 뭐 의인화된 메타포를 쓰는데 사물을 마치 일대기를 가진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이해, 기술의 주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그 다음에 from A to B, A에서 B로죠. 습득,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disposal, 이 단어가 가끔 좀 헷갈릴 겁니다. 어렵다기보다는. dispose라는 동사가 있죠. 이 단어는 of를 붙일 때와 안 붙일 때가 달라요. 그냥 dispose만 쓰면은 어디에 배치하다 라든가 또는 어떤 성향을 갖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향, 성질을 갖게 하다. 물론 이제 이 뜻이 두 번째 뜻일 때는 되게 수동태를 쓰고요. 근데 dispose에 of를 붙이면 이때는 뭐뭐를 처리하다, 처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갖다 버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두 단어의 각각의 형용사가 달라요. dispose의 그 배치나 성향일 때는 명사는 disposition입니다. 처리, 처분하다 할 때 명사형은 disposal에서 처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시면 좋아요. 가정으로부터 버리는 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스마트 TV가 만약에 처음에 나왔다 그러면 일단 사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좋은 기술을 한번 버리죠. 그 기술의 주기인데 이것이 제공한다.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이런 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죠. 자, 4번. 게다가 추가 나열되는지 볼까요? 사물은 들어가요. 리사이클링 또는 두 번째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중고로 팔려서 또 다른 사람이 쓰는 걸로. 그래서 애프터라이프가 생긴다는 얘기는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완전 버려지지 않고. 단절이 느껴지나요? 어디셔널리로 설명이 안 되죠. 박스 보시면 실제로
실제로라는 말은 특이하게 두 가지 기능인데 순접과 역접이 다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순접일 때는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역접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즉 실제로라고 읽지 않고 실제로는 는자를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여기서 순접이죠. 사물은 linear life cycle model, 그냥 일직선의 주기를 conform to 모르면 안 돼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직선적 라이프 사이클이 아까 그 3번에서 말했던 전통적인 이해 뭐 쓰다가 버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여기서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기술이라는 게 습득된 다음에 버리는 거가 일반적인 옛날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는 안 통해. 실제로 강조, 리니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 고장난 다음에 다시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 나오죠. only to 부정사 여러분 외우시면 좋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지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중에 결과 바로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사물이 리사이클링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rediscover, repurpose 이제 다른 용도로 바꿔 쓴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리사이클링이라든가 세컨핸드 사이클 애프터 라이프에 해당하죠. 4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0번. 최근 모의고사에서 40번 요약이 살짝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왜 깔끔하게 풀렸죠? 거의 처음에 다 나오죠, 소재가. 사람들이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 합성이죠? 합성 식품 재료는 더 해롭다 이겁니다. 천연 재료보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케이스는 아니다. 비더 케이스가 뭐야?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라 이거야. 우리도 많이 이런 거 듣잖아요. 유기농이 더 좋고 천연 재료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래요. 일반적으로 합성 재료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정밀하게 통제된 패션. 옷이 아니겠죠. 뭐입니까? 방식이죠. 모드 같이 방식이란 뜻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얘기는 전부 다 뒷받침하는 거예요. 천연 재료라는 게 사실은 다 뭐 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검사 같은 것도 힘들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연 재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A번에 들어가는 거는 합성 어떤 재료의 생산 과정에 그것이 이미 통제가 되고 있다 또는 관리가 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죠. 바로 그런 그것이 그 다음에 동사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연 재료가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까는 거잖아. 챌린지 의문시하다, 그 다음에 question 의문시하다, 리버스 반대로 되돌린다. 사실 리버스까지는 좀 오버긴 한데 겹치는 게 1번이죠. 그 다음 41번 장문이요. 장문도 보통 41번이나 42번 대개 42번이 오답률 10위 안에 때는 5위 안에 막 많이 들어간데 이번에는 쉽게 나왔어요. 제목도 마찬가지고. 자, 종이를 만약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종류의 아주 강력한 패드 투 패드에서 여기서 패드는 우리 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약간 넓적하게 펼쳐져 납작하잖아요. 거기를 말해요. 그 손바닥 손가락 넓적한 부분과 넓적한 부분이 정확하게 그립 꽉 잡는 거. 네, 이게 이제 이 글의 소재잖아요. 바로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진화에서 브레이크스루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이겁니다. 즉 인간이 다른 영장류랑 다르게 그 다음에 보면은 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어포지션은 사전적으로는 원래는 반대라는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문맥적으로는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위에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인가? 검지인가? 하여튼 둘이 마주보는 게 나오죠. 그렇게 종이 집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덕분에 인간이 진화가 되게 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에 displacement 약간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리고 왠지 단어장에 본 것 같은데 딱 말이 안 나오죠.
이 단어도 뜻이 되게 많아요. place가 위치시키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dis 멀리 가니까 첫 번째 뜻은 이동시키다. 여기서 바로 그 이동이었죠. 그 다음에 화학에서 말하는 치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추방이라는 뜻. 아까 말했죠. 멀리 장소를 정해주는 게 내쫓아버리는 거죠. 네, 많이 외우시면 좋아요. 또는 이제 replacement랑 똑같이 대체라는 뜻도 있어요. replace랑 같은 뜻도 있어요. 은근히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인간의 손이 역사를 만들었다. 아까 같은 거죠. 바로 이렇게 손을 꽉 쥘 수 있는 특징이 우리 인간의 생존에서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알파벳 2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Have attempt to make a spear tip or arrow head from a rock. 이렇게 돌멩이죠. 돌멩이를 가지고 창 끝에 부분을 만들거나 에로헤드는 화살촉인데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게 돼요. 포함한 배제시켰다 이거죠. 스트롱 그립 강력한 꽉 잡는 거. 또 다른 단단한 사물을 때리면서. 그 뭐냐면 옛날에 석기시대 때 왜 그 스톤 툴 나오잖아. 석기시대 때 돌멩이 갖다가 화살촉 만들려고 그러면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땡땅 때려야 되잖아. 그럴 때 그립이 배제가 돼요? 당연히 포함돼야죠?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1번의 정답은 2번이죠. 인간의 손이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다른 건 상관없이 진화의 길에 있어서 대단한 도약이었다. 아까 나온 거 충분히 설명됐죠? 나머지는 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42번 5번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문도 여기서 또 영상 끄지 마. 아니, 꺼도 되는데 그냥 궁금한 사람 보세요. 장문을 풀 때는 항상 동시에 푸는 겁니다. 순서 따로, 지칭 따로, 일치 따로 아니고 주로 일치를 푸는 과정에서 ABCD 순서를 읽으면서 맞추고 그러면서 동시에 순서하고 지칭을 확인하는 거죠. 순서 위주로만 설명을 할게요. 션이 아들이고 이선이 누구냐? 남편이고 그레이스가 엄마예요. 말 이상하다. 남편과 아내 아들 됐죠? 그래서 둘이 아들하고 남편이 요즘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다고 하니까 그 그레이스라는 아내가 둘이 좀 어디 갔냐 하이킹 가봐 그랬죠. 근데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긴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C번에 가서 세탁소 직원이 뭐 언제 맡겼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늦긴 했지만은 찾아왔죠. 찾아온 다음에 B번 재킷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이게 세탁소 갔다 왔으니까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왔고 가자고 하니까 잠시 망설이고 나서 그는 동의했다. 여기서 션이 감사했다 그에게. 그러면 이게 그가 아버지인데 여기에 그는 션인 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날씨가 좋아서 드디어 갔죠. 출발했다. 그럼 벌써 이제 상황상으로 D번이 마지막이 될 거네요. 순서 확인했죠? 그래서 몇 번인 거야? C, B, D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45번에 4번이죠. 혼자서 간 게 세탁소에 간 게 아니죠. 둘이 같이 갔잖아요. 이선, 그레이스 같이 간 거 확인되죠? 자, 그래서 일단 오답률 12문제들은 전지문 설명했고 나머지는 답의 근거 정도 또는 필요한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1, 2학년 친구들이 이 영상 본다면 중간중간에 몇 개 설명드린 그 중요 표현들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흐름으로 읽어야 되는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수능 끝난 친구들이라면 대학을 간 친구들이라면 이제 빠이빠이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번 더 볼 친구들이라면 네, 지금 설명드린 거를 교훈 삼아서 잘 보세요.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